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도안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이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후성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무려 84.44%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을 한 인스코비는 85.96%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역시 60.34%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8월 9일에 공략을 했는데 28.98%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 역시 24.5%의 수익을, 그리고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컴퍼니도 27.99%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비김영은 29.22%의 수익을, 그리고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도 19.47%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탑 리츠도 20.89%의 수익이고요. 또한 9월 9일에 공략한 삼양사 17.87%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공략한 KD 18.16%의 수익이고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 바이오도 13.05%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오늘의 공략주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규정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또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를 찍으시면서 교원체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소외하면서 또한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진정된 가운데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506.50포인트 상승한 34,764.8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34포인트 상승한 4,448.98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155.40포인트 상승한 15,052.2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FOMC 결과와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등에 주시를 했는데요. 전날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곧 임박했다는 신호를 줬지만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들의 절반이 2022년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해 금리 인상 시점도 이전보다 당겨졌으나 이는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엇갈린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당국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는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으나,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하고 후속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홍콩 증시는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헝다그룹의 주가도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또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한 예상대로 경제가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위해 예측 기간을 약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파운드와 가치가 미 달러화에 대해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요, 오는 9월 30일까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연방기관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앞서 하원은요,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담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상원에서는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종별로 S&P 500 지수 11개 섹터 중에서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관련주가 3% 이상, 그리고 금융주도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부양책이 줄어들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시도를 주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2.24포인트 하락한 18.63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 도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도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후성이 무려 84.44%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도 85.96%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역시 60.34%의 수익이고요. 프레스티지오 바이오파마는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도 24.50%의 수익, 그리고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비규명도 29.22%의 수익이고요. 9월 1일에 공략했던 휴맥스도 19.47%의 수익입니다. 9월 3일에 공략한 K탑 리치 역시 20.89%의 수익이고요. 9월 9일에 공략한 삼양사 17.87%의 수익입니다. 9월 10일에 공략했던 KD 역시 18.16%의 수익이고요. 9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 바이오 13.05%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이렇게 강하게 갈 종목들 같이 저와 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안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약주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공약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00 볼 건데요. 차트가 조금 우리 연휴 사이에 좀 많이 모양이 달라졌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탈했다가 살짝 올라온 흐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에서 급 반등이 올라온 상태예요. 성타그룹 이슈도 있었고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반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재차 강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세선을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이탈한 추세선을 하루 만에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해서 다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과 같이 깨질 때의 모습이 이 정도 가격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15,500이 강하게 이렇게 돌파된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어느 구간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이 구간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하고 비슷한데, 그죠? 이탈했던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서 재차 15,5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전고까지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주느냐, 빨리 나와주는 게 물론 좋겠죠. 하지만 저 부분까지, 15,500까지 또 얼마나 빨리 반등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급락에 있어서는 만회가 이제 된 부분이 있어요. 급락했던 부분을 다 만회해서 반등이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15,500, 제가 여기 선을 그어드린 15,500이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그래서 다시 22평 위쪽으로 얹어놓느냐, 지수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깨졌다가도, 그죠? 횡보하다가 이탈했다가도 빠른 시일 내에 다 회복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속적인 상승
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15,500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다. 일단은 하락 흐름은 메꿨다. 그렇죠? 하락 흐름은 메꿨으니까 일단 안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려면 15,500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 S&P 500인데요. S&P 500도 쉬는 동안 참 많이 차트가 달라졌어요. 그죠? 제가 초록색 선 그리고 추세선을 계속 강하게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휴 사이에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핑크색 선 4,300까지 내려왔었는데 재차 강한 반등으로 다시 초록색 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지지가 됐던 가격이 반대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이 되는데 지금 다행히 저항이 되는 가격까지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그죠? 이 구간에서 재차 S&P 500도 강하게 4,500대까지 올라가 주느냐, 그죠? 이렇게 반등이 와 주느냐. 만약에 오늘 반등이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모습이 달라질 텐데요. 4,500까지 빨리 가주는 게 최대한 빨리 4,500 언저리까지 반등을 해주는 게 시장이 얼마나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4,500을 중요한 가격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하락 때 이탈했던 가격대까지는 모두가 다 메꿔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 있죠.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작년 9월, 그죠? 작년 9월과 같이 작년 9월 이후로 이 핑크선이 처음 닿았어요. 그죠? 작년 9월 이후로 핑크선이 처음 닿았다는 점. 작년 9월에도 핑크선 이후에 닿은 이후에 재차 전고까지 넘어지면서 그 이후로 이어졌던 부분이 처음으로 다시 핑크선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약간 불안한 점이긴 한데 여기서 작년 9월처럼 재차 전고까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다시 마무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9월 말이죠. 9월 말, 10월 초 사이에 재차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 준다면 안심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든지 만약에 돌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점인 선물지수 기준으로 저가가 4293.75인데 4293.75가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요. 이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가격대로 이탈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꽤 많이 축소를 하셔야 되겠다. 미국 주식은 특히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부분은 꽤 많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죠? 작년 9월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다? 박스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스 이탈해서 이때는 박스가 돌파가 됐어요. 그죠?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려보면, 그죠? 박스가 이 가격대에서는 돌파가 됐고요. 삼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박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죠? 이렇게 보면 삼각일 수도 있는데, 삼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삼각을 만들어지면서 상승으로 가든지 그래서 또는 하락으로 가든지 변곡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저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어요. 이번 저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작년 9월에는 상승으로 틀었던 방향이 이제는 잘못하면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저점을 기준으로 ETF라든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나름 고점에서 고점 이탈 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저점 기준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는 이미 꽤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우는 이미 이때부터 채널을 이탈을 하면서 그죠? 9월 초부터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35,000이 지금 저항 가격대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죠. 35,000을 못 넘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이렇게 박스가 이탈하면서 깨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박스가 이탈하면서 깨졌다가 그죠? 이탈하면서 추세가 무너졌다가 재차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일단 안심을 하려면 다우도 안심을 하려면 35,000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35,000이 얹어서 이 35,000보다 위쪽에서 노는 흐름이 나와야 다우도 좀 안심할 수 있겠고 만약에 다우가 35,000을 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렇죠. 전고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그렇죠. 우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35,000이 넘어야 다시 추세 복귀가 되겠고요. 35,000을 넘지 못하면 추세 하향하는 흐름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000 기준으로 보십시오. 반등이 35,000을 넘지 못하면 물량을 꽤 많이 정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물론 이번 저가인 33,500 이탈한다면 역시 S&P 500과 마찬가지로 꽤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한번 체크를 해봐 드렸고요. 다음은 골드를 볼 건데요. 골드는 지금 계단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럼 뭐 반등에 그죠? 반등에 깨진 가격이 오히려보다 지지 가격이 이탈이 되면 저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올라온다면 그렇죠. 재차 반등의 매도예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1787, 1787, 84 이 정도가 되겠는데 약간 오차는 있네요. 이 정도 가격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반등의 매도를 전략을 하세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등의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따라서 추격으로 밑으로 매도를 하기에는 약간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반등 매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 매도는 이 정도 가격이 좋겠습니다. 반등 매도 가격대는 뭐 1777, 80 이 정도에서 반등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전략 짧게 그리고 이 정도에서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면 포기하는 전략으로 해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온다면 매도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고점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채널 가격대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1775, 77 구간에서는 반등의 매도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 정보 넘어가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컷한다는 생각으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골드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버입니다. 실버 역시 우하향하고 있죠. 실버 역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실버도 지난번에 지지가 됐던 가격을 돌파되면 컷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일단 올라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간에 올라왔는데 저항이 됐고요. 대차 이렇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실버 같은 경우는 아직 저가가 이탈하지는 않았죠. 근데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를 쳐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쌍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쌍바닥이 되니까 무조건 선택은 돌파 시에는 매수를 따라가셔도 돼요. 삼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럼 반등의 매도를 잡아서 이렇게 이탈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매도를 잡으셔도 되고 단 매도를 잡았을 때는 지난번 고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간다는 전략이 되겠다면 지난번 고점이 돌파될 때 매수를 따라가는 전략.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지난번 고점인 이 가격대 고점 23.150이 중요한 가격대가 될 테니까 23.150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죠? 이렇게 만약에 쌍바닥에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삼각이니까 추격 매수 반등의 매도를 잡고 싶다면 매도를 잡으셨다가 돌파되면 컷하고 스위칭 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등의 매도 권이 떨어질 수 있는 중요 구간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실버는 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추세 구간이긴 한데 일단 흐름을 봤을 때는 그죠? 왔다 갔다 해서 돌파되기도 했다가 이탈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우하향인 모습은 맞아요. 그죠? 우하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못 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 4.3을 넘어가지 않는 한 그죠? 반등의 매도를 되도록이면 치시면 좋겠고 매수는 일단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잡으시고 밑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4.3에 넘어가는 거를 컷으로 반등의 매도 전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차트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죠?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차트상으로 불행히도 한번 추세가 넘어갔어요. 그죠? 한번 추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추세선이 넘어가서 저항이 됐던 게 넘어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스닥, S&P 500 관련된 지수들이 일단 대차 상승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노이즈가 한번 생겼죠. 헝다 이슈 그리고 FOMC 회의 이슈로 인해서 노이즈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기존과 달리 빅스도 추세를 한번
넘어갔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번에 아까 3대 지수가 올라온 가격대까지 하락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재차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시장이 약세 내지는 횡보로 돌아설 여지가 있으니까 빅스 잘 체크하셔서 일단 한번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차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가 지금까지와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추세선도 넘었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습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올라왔던 그런 지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S&P 500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1년치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1년치 이렇게 쭉 보시면 확연히 달라지죠? 모습이 기존에 올라왔던 모습, 올라왔던 모습에 이 구간에서도 한 번도 안 깨지던 모습이 이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올라왔다가 이상이 없던 부분에서 이런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부분 약간 지금까지 시장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 하락으로 꺾인다 바로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변곡으로 만들어갈 여지가 있다. 변곡이라는 얘기는 이형 구간 때처럼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탈이 된다. 이 구간에서 아까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했죠. 참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부양책을 하면서 상승으로 시장을 돌렸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꽤 깊은 조정이나 상승장이 이제 강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주식, 해외 증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해외 증시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요. 무료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요. 공략주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후성은 무려 84.44%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는 85.96%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도요 60.34%의 수익이고요. 프레스지 바이오 파마도 8월 9일에 공략을 했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 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했던 아이비김영도 29.22%의 수익이고요.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 19.47%의 수익, 그리고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타비츠 20.89%의 수익입니다. 또한 9월 9일에 공략한 삼양사 17.87%의 수익이고요. 9월 10일에 공략한 KD 18.16%의 수익입니다.
9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 바이오도 13.05%의 수익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성, 인스코비, 삼양사 이런 종목들도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또 카메라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또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바로 들어오세요. 먼저 그러면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난밤 뉴욕 증시가 완화적인 FOMC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헝다그룹의 파산 리스크 진정 등에 상승을 했는데 유럽 주요국 증시도요. 상승 마감한 끝에 코스피 지수는 3,123.64포인트로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낙폭을 재차 키워서 3,107.98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고요. 오후 들어서 장중 3,131.63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낙폭을 키운 후에 3,127.58%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헝다그룹 여파 지수 속에 기관과 개인 순매도 등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헝다그룹이 유한화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이 됐고요. 중국 및 홍콩 증시가 어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의 낙폭은 제한이 됐고요. 지난 연휴 기간 중에 글로벌 증시 하락폭 대비 코스피 지수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FOMC 결과가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시켰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FOMC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한 연준이 11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으며 연준이 이날 테이퍼링 관련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라는 것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별로는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03억, 2,270억 순매도, 외국인은 5,592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4계약, 911계약 순매도, 개인은 1,817계약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원 상승한 1,175.5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닥 시장을 볼 건데 코스닥 지수는요. 1,040.38포인트로 하락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1,036.25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낙폭을 줄여서 1,043.98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에 오전 중으로 장중 저점 부근까지 재차 하락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후 들어서 장중 저점 부근인 1,046.2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250여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1,1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651억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3억, 139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차트로 흐름을 확인하기 전에 우러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우려박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후성은 무려 84.44%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85.96%의 수익입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는 60.34%의 수익이고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 27.99%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빅임령 29.22%의 수익이고요.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 19.47%의 수익입니다.
9월 3일에 공략한 K탑 리츠 20.89%의 수익이고요. 9월 9일에 공략한 삼형사 17.87%의 수익입니다. 9월 10일에 공략한 KD 18.16%의 수익이고요. 9월 13일에 공략한 넥스턴 바이오도 13.05%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컵이 삼형사, 3기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공략주는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확인하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 번째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저희가 연휴가 있었다 보니까 모양이 해외 시장 차트는 조금 약간 다르죠. 우리 시장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아직까지 추세선을 돌파한 흐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탈된 흐름은 아직 아닙니다. 만들어 보면 그렇죠? 저가가 이탈하지 않은 삼각의 모양을 만들고 가고 있어요. 삼각의 모양,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수로 따지면은 3167.68, 그렇죠? 3167.68인 지난번 고점, 제가 살짝 이 정도, 그렇죠? 3167.68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랑, 그리고 지난번 저점인 가격대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보면 이 안에 지금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죠? 이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상승으로 가려면. 그런데 이제 외인이 꾸준히 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이따가 환율 차트를 보겠지만 환율은 조금 찝찝한 상태에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지금 변곡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곡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100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조금 각오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저점인 3,049, 3,050대까지도 한 번은 각오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100이 깨지는지 여부가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흐름이고, 반대로 3,167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200 정도 지난번 고점이 넘어가는 흐름이 같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작은 박스는 3,167에서 3,100 정도가 되는 거고, 중간 정도 박스 최종적으로 돌파된 흐름을 체크하려면 지난번에 고점인 3,210 정도, 그죠? 3,210 정도의 박스 지금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확신을 할 수 있으려면 3,210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죠? 네, 완벽하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삼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위치가 어디? 약간은 이런 위치예요. 약간은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약간은 이 위치에 있는 거고, 이게 이 가격대가 넘어간 흐름이 나와야 상승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넘어가야 그 가격대가 3,210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격대가 3,210, 그리고 이 안에서 상승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 나오려면, 그렇죠? 이 가격대는 뭐다? 이 가격대가 3,167 이렇게 넘어가야 일단은 3,167이어서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조금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3,210이 넘어가야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이 돼서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삼각 안에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삼각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요. 작은 삼각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작은 삼각 안에도 있고 이렇게 큰 삼각 안에도 갇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삼각, 전곡이 이렇게 그죠? 큰 삼각 이렇게 계속 삼각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위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수급은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달러 환율이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삼각형 잘 지켜보시고 3,100이 깨지는 흐름이라면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오히려 이제 3,200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홀딩 하시거나 오히려 조금 더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부분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맞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100 깨져도 비중 축소하셔야 되겠고요. 반등이 올라와도 비중을 한번 줄여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시총 상위 종목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도 지난번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그렇죠? 지금 변곡 자리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의 상승 종목 별 큰 흐름은 없어 보였는데 그죠? 상승 종목은 얼마 되지 않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코스닥에서 20% 이상 간 종목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장이 좋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건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10개 정도의 종목에 20% 이상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인 종목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쪽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 괜찮은데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쪽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이 왜 이러지라고 하실 수 있는 양극화 형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이 가격대 지난번에 가격이 깨지면 지난번에 가격이라고 하면 저가가 1023.98인데 1023.98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차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이 되면서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 생각보다 또 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반면에 오히려 이 추세가 넘어가서 1050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다? 반대로 지수는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변동성이 한 가운데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향에 따라서 물량을 줄이거나 종목 비중을 줄이거나 내지는 조금 더 담는 전략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준으로 보십시오. 1050 넘어가면 물량을 좀 담거나 공격적인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1024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를 한번 볼 건데요.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를 보면 그렇죠? 올라왔는데 이 박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윗부분의 상단에 딱 그 자리에 걸렸죠. 돌파는 못하고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강한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박스에 있다 보니까 지수도 변곡이고요. 빅스도 지금 변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변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17.4, 17.4 정도죠. 17.4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한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원달러를 한번 볼게요. 원달러를 봐야 되는데 선물, 원달러. 선물도 변곡이에요.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지금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비슷하고요. 그죠?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방향성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돌파되면 따라가시고요. 이탈하면 매도 치시면 돼요. 삼각이기 때문에 가는 쪽 방향 보시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 안에서 닫혀있는 부분이다. 양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제가 불안하고 약간 찝찝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1060원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어저께는 1187원까지 올라갔다가 1174원까지 내려오는 흐름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1060원대로 내려오는 게 좋은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은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죠. 이런 상태예요. 채널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1160원 초반까지 내려와야 장이 여전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삼각이 돌파되는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갈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보지 않게 이렇게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으로 보십시오. 1160원 밑으로 최소한 65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다. 이 안쪽으로 제가 지금 치워드린 박스 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야 시장 상승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만약 이 부분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한번 볼 건데요.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보기 전에 무료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는 후성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위쪽에서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동그라미 가격대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죠? 이 동그라미 가격대 잡아드렸는데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이 구간에서도 박스를 살짝 치고 있죠. 18,000원만 안 깨지면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18,000원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8,000원 이탈하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최종적으로는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22평 가격대인 17,000원이 깨지면 포기하셔도 되겠는데 17,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전 물량 다 들고 계시면 되고요. 18,000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1차 비중 줄이는 라인, 2차 비중 줄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차는 이제 정리 라인이죠. 그럼 정리했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가 이런 구간대예요. 1차 가격, 그죠? 최종적으로는 포기하는 가격. 한참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꺾이는 자리가. 수성 같은 경우에 그쵸,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이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성도 그쵸? 올라왔다가 꺾이는 자리가 1차적으로 18,000원 깨지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요. 17,000원 깨지면 전물량을 다 매도를 하셔도 되는 흐름인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외인 기관이 또 재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 돌파도 한번 오늘이나 월요일쯤은 전고 돌파도 박스 모습을 그리고 있죠. 지적은 하니까 지우고 다시 그려보면 그죠? 전고 돌파하려고 지금 저가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박스를 그어드리니까 18,000원 깨지면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눈에 확 들어오니까 18,000원 기준으로 보시고요. 수급으로는 외인하고 기관도 어제 샀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있으니까 21,150원인 고가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강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중에서 이제 강세 보이는 게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오리지널 시리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종목이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하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죠? 이 종목이 어저께 강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은 왜 갔냐면요. 주연 배우가 이정재 배우인데, 이정재 배우의 수석사인 주식회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지분 보유 사실이 이제 있게 되면서 그 사실이 부각돼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차트 흐름을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죠. 지난번에 고점을 이제 강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슈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슈는 끌고 갈 여지가 있지만 종목을 지금 이제 막 높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서운 흐름으로 가고 있죠.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기엔 여러분들이 무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각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정을 기다려 보세요. 조정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 이슈로 끝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만 잡아보는 전략으로 어디 가격에서 한 3,000원 초반 이렇게 3,100원에서 3,000원 사이까지 주면 한번 그 정도가 깨지면 포기를 하시면 돼요. 이 가격대가 돌파 이후에 지지가 돼야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저항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된다. 3,100원 그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잡아볼만 하고요. 그리고 3,000원 깨지면 포기하세요. 그러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3,100원 초반에서 3,150원부터 3,100원까지 잡으시고요. 3,000원 깨지면 포기한다. 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오늘이 아니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3,000원 기준으로 손절 가격 잡고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가 넷플릭스 시리즈 관련해서 도저 게임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테마가 잘 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관련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테마가 있었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 강한 종목 받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문자샷 3989로 김세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요. 공략주 드리고 있어요. 공략주 후성 84.44%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도 85.96%의 수익입니다. 인스코비 보죠. 인스코비도 그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인스코비는 이 가격대에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난번 저점 이탈하면 물량 그냥 다 줄인다라고 보세요. 5,200원. 5,200원 정도가 깨지면 다 던진다라고 보시고 그럼 신규로 내지는 물량을 추가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5,200원 이탈 컷으로 살짝 잡아보세요. 그 대신 5,200원 깨지면 칼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주기 때문에 수급주가 한번 수급이 끊기기 시작하면요.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이제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주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가 이탈해갖고 가던 추세가 그렇죠? 수급주는 한번 가던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5,200원이에요. 5,200원 이탈하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5,200원 이탈하면 전부 다 던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점을 계속 좀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계속 삼각 비슷하게 이렇게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진다 그럼 뭐 박스기도 하고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지난번 저점인 5,18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깨지면 지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죠? 이 가격대 박스 안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박스의 하단이 깨지면 물량을 정리를 하세요. 신규로 잡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기도 하고 흐름이니까 신규로 잡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물량 조절하실 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3기도 한번 봐드리면 그렇죠. 3기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3기 말씀드렸습니다. 3기는 오늘 이탈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3기 제가 공략을 해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그죠? 3기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22편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다? 물량을 줄이세요. 지금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5,900 6,000원 정도 되겠네요. 6,000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3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물량을 많이 줄이는 전략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고점은 넘지 못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6,500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대차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거니까 3기 갖고 계신 분들은 6,000원 이탈하면 비중을 많이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3기나 인스코비, 후성 같은 종목들 다 80%, 3기는 60% 이상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란 톡방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